방송합시다. 오랜만에 신문 브리핑인데 이틀 쉬었죠 제가, 그죠? 자, 지금은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조선일보 새끼들은 광고를 좀 양심적으로 넣어야. 자, 1월 11일 조선일보 천면 기사는 탄핵 지연 작전의 헌재의 옐로우 카드라는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문고리 3인방 출석 안에 헌재 지연시키지 말라. 구체적으로 밝혀라 경고. 공개 변론 다음 주 2회로 잡혀있던 것을 3회로 늘려. 첫 문장이 이제 딱 요게 그 내용이 요약돼 있군요. 최서원, 최순실이죠. 최순실 씨 안 나오셨죠? 휴정하겠습니다.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공개 변론은 10여 분 진행됐다가 중단되기를 3차례나 반복했다. 자, 그 다음에 제2의 최순실 태블릿에 삼성 지원금 이메일, 특검 장시호에게서 태블릿 압수. 장시호, 그러니까 최순실 조카죠. 조카가 태블릿을 하나 더 줬답니다. 라술라님 안녕하세요. 일자리 카우보이라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트럼프 관련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원 회장이 미국에다가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했다. 그렇다고 하고, 알리바바는 중국 그거죠, 그 기업이죠. 그 다음에 중국 이번엔 화장품 보복, 한국산 19개 제품은 서류 미비 등 이유로 수입 불허. 진짜 유치하게 논다. 일단 두고 봅시다. 이거 사드 문제는 우리가 정권이 대선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어떻게든 간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이면입니다. 내수 불황에도 세수 호황, 부동산과 엔티스의 힘이다. 엔티스라는 거는 NTIS라는 건데 탈세를 잡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경기는 엄청 불경기인데요. 그 세금은 전년보다 이제 24조 원이 더 거쳤대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부동산이 괜찮았고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었다고 하네요. 법인세가 더 거치고 세전 수익이, 그러니까 기업들의 세전 순익이 19% 늘었답니다. 전년에 비해서. 불경기라 하더만 이 새끼들은 잘 사나보네. 자영업 탈세 준다. 1800억 건 빅데이터 무장 엔티스 효과. 이렇게 해서 이제 소득 법인 부가세 7조 원씩 더 거쳐 올해 전망은 빨간불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세수 늘어나는 건 좋긴 한데 그 세수를 제대로 써야지. 트럼프 트위터를 총처럼 휘둘러 미국 투자 약속 받아내. 이거는 이제 알리바바 관련한 이야기죠. 설 대목 계란 1200만 개 물 건너온다. 정부 20일에서 26일 계란 수급 대책 총 7천만 개 시장에 추가 공급. 이게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게 원생산자는 거의 이득을 못 보고요. 10원, 20원 올랐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게 현지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사는 곳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 대형마트나 마트 뭐 이런 데 가니까 되게 오르더라. 이거는 뭐냐면은 중간에서 삥땅 치는 새끼들이 있다는 건데 그거를 쳐잡을 생각은 안 하고 아무튼 뭐 계란을 해외에서 공수해 오신다 그러니까 글쎄요. 계란을 구할 수 있을걸? 지금 모자라진 않을걸요? 구하려 그러면 구할 수 있을 텐데. 자, 처음에 잠깐 이제 계란 없다 막 그런 사람들이 불안했지. 지금은 뭐 그럭저럭 뭐 사서 하더라고. 자, 3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란 1200만 개 물 건너온다 했는데 이게 물 건너온다 그래서 계란 값이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져 되는 게 이제 맞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경제적인 경향인데, 근데 이 동상들이 계란 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초에 1200만 개 갖고 온다 그러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계란 값이
국내 유통 가격에 맞춰가지고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계란 개수가 절대량이 는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살아온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경험적인 요소들로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크게 사정이 나아지지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3면입니다. 선 넘은 중국 대한해협 하늘에 한중일 군용기 50대 뒤엉켰다. 이어도였나? 이어도하고 지금 첫 문장이 딱 그 내용을 지금 내용을 그 했습니다. 그 요약해 넣었습니다. 지난 9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이어도와 대한해협 인근 등 한반도 주변에서는 한중일 전투기와 폭격기, 정찰기 등 50여 대 군용기가 긴급 발진하고 서로 어우러져 근접 비행을 하는 유를 찾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도 보내고 중국 보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 중국이 갑자기 이제 그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우리 그 항공기들이 긴급 발진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일본은 또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개판이었나 봅니다 어제. 아니네 어제가 아니네. 지난 9일이니까 어제 아랬겠네 그죠? 자, 핵 싣는 중국 폭격기 때로 넘어왔는데 일본은 발표 우리 군은 11시간 쉬쉬. 야, 11시간 쉬쉬 왜? 대규모 침범에도 비공개 원칙 뭐 그렇답니다. 일본에서 발표하니까 시인했답니다. 네. 자, 사면입니다. 미국 한국 탄핵 정국으로 동북아 미국 외교 복잡해졌다. 족같은 소리 하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문재인 집권 때는 한미 정책 충돌 가능성 시사 뭐 그런 얘기 있답니다. 개새끼들 자기들도 자기 이익 챙기면서 우리는 우익 챙기는 게 그럴 걸 같잖니? 위로 사진이고요. 자, 북한은 가장 잔혹한 정권 트럼프 단호히 다룰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일본 아소 부총리의 통화 스와프 망언 한국에도 돈 빌려주면 못 받을 수 있다. 통화 스와프가 있는데 내가 이게 발음을 통화 스와프라 그래야 됩니다.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통화라는 게 우리가 전화하는 그 통화가 아니고 돈 할 때 통화라는 의미거든요. 외화들은 언제든 바꿀 수 있도록 맺어놓은 그건데 아무튼 뭐 그런 일본에서도 한국한테 일본하고 우리는 항상 이제 사이가 좋지도 않고 최근에는 위안부 문제로 좀 가열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계속 지랄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호구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젠 또 우리가 호구가 아니어야 될 시대지. 반기문 뽑아봐요. 어떻게 되나 나라가. 한국 거절로 북한 잠수함 대비 한미일 합동훈련 무산. 이거는 뭐야? 한국에서는 이제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을 뿐이다 라고 밝혔고 아사히 신문에서는 반일 여론이 의식한 탓이다. 반일 여론 의식한 탓이다. 뭐 그렇게 기사를 냈나 본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오면입니다. 자, 두루뭉술 세월호 답변서 헌재 사고 최초 인지 시점 밝혀라.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19일 만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했다. 잘못된 보고와 언론 오보로 혼란. 안봉근, 정호성 대면 보고 등 앞뒤 맞지 않는 모순 드러나기도.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이 헌재 쪽에서 있나 봅니다. 요거는 조선일보에서 지금 오면 기사거든요. 오면 기사에 뭐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이제 그니까 박근혜가 밝힌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정리를 잘 해놨네요. 보니까 이걸 보시고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순 없고. 자, 현재 다음주 변론 때 최순실 암정법 안 나오면 강제 구인 탄핵 지연시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강제 구인이란 절차가 법적으로 벌이면지 모르겠네. 자, 검찰 박 대통령 포레카 매각 개입. 포레카는 이제 포스코 계열 광고사입니다. 중국서도 전화에 챙겨. 차은택 공판서 관여한 과정 공개. 안종범 권오준 회장과 10회 통화.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뭐야? 광고인데.
자, 6면입니다. 문재인 삼성만 4번 언급하며 4대 재벌 개혁, 30대 재벌 중 범삼성 4분의 1, 범 4대 재벌 비중은 3분의 2, 무관용의 원칙 제역했다. 경쟁력 인정에 재벌 해체는 배제.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민주당 대선 후보라는 이름으로 사진이 4개 올라 있습니다. 문재인, 그 다음 이재명, 안희정, 그 다음 박원순 순이고요. 박원순이 어제하고 그저께 뭐 그 말을 막 하셔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올랐던데, 이 양반은 가만히 있으면은 장관 해먹을 사람이, 그 장관 이상은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막 말을 찌꺼려가지고 자기 얼굴에다가 대변을 막 쏟으시는지 문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자, 문재인의 재벌개혁 공약, 조윤재 최정표가 주안. 조윤재는 노무현 정부 때 경제보좌관이었고 최정표는 전 경실련 대표랍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도 자문, 보수 성향도 영입하며 혼선 빚기도. 아, 이거를 화합이 아니고 혼선이라고 표현했어? 자, 문재인이 재벌개혁 공약 발표한 날 박원순 참여정부 시즌2 안된다. 노무현 정부 때 정책 실패 많아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에게도 책임. 이재명은 대세론 유지된 적 없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답니다. 안희정 녹색 성장 창조 경제 계승하겠다. 그 와중에 안희정만 혼자 이제 정책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경선도 점점 진흙탕이 돼가고 있는 걸 걔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 내가 내가 누누이 말했는데, 탄핵 얘기 나올 때 누가 밥상을 엎을지 지켜봐야 된다고. 근데 누굴 것 같아요? 난 아직 감이 잘 오진 않네요. 아무튼 누군가는 반드시 밥상을 엎을 거라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군가는 꼭 그래왔거든. 안철수 내가 문재인 이길 이유 100가지도 넘어. 이거는 뭐 읽을 가치도 없는 기사입니다. 그냥 개인으로만 봐서 지금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안철수가 아닐까? 야당에서 안철수는 완벽하게 나가리 될 거예요. 어차피 그 국민의당이 있어봤자 누군가는, 어떻게든 안철수는 이용당할 거고, 뭐 본인이 그게 좋다 그러면 국민의당이 있어도 좋지. 자, 8면입니다. 당원 소환제, 스마트폰 투표, 바른정당 6임. 저는 바른정당이라고 읽지 않고 6임당이라 읽겠습니다. 6임당의 실험. 굉장히 그 6임당을 조선일보가 밀어주는 게 보이네요. 진짜 기사 제목을 이렇게 적냐? 논조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민주당 얘기할 때하고 제 6임당 얘기할 때하고 확 뭔가 좀 어감이 달라진 게 보이시죠? 자, 보수당 최초로 당원 소환제, 모바일로 당원 가입하고 정책 아이디어 모으기로 일부 5, 60대 지지자 거부감 현실 무시한 보여주기식 정치다. 자, 뭐 그렇답니다. 6임당 조선일보에서 막 띄워줄 겁니다. 이제 새누리당을 대체하려고 할 거거든요. 서청원 임명진 25분간 신경전. 서청원 의총서 언제 할복할까요? 임명진은 애도 아니고 책임져라. 새누리당은 오늘도 기사회생하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임명진과, 그 다음에 집 밥그릇 챙기겠다는 서청원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반기문표 경제 핵심 따뜻한 시장 경제 정책 조언하는 곽승준 교수. 재벌기업 부자 정세 검토. 따뜻한 시장 경제라는 거는 형용무수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박근혜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형용무순이에요. 10면입니다. 4위면입니다. 탄핵 찬반 1인 시위 전쟁터 된 헌재에 가서 깽판 치고 있나 보네. 아무튼 난린가 봐요, 지금. 저는 뭐 서울이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린가 봅니다. 자, 정유라 변호사는 돈 세탁 횡령 사건 전문. 예, 블링켄베르라는 사람이 이제 단마르크에서 정유라를 변호하는 모양입니다.
덴마크 검찰 출신의 전관이다. 탈세 부패 문제 등의 일가견. 뭐 그렇답니다. 최순실 삼성 돈 안 들어와 승마협 전무의 독촉 임의 일. 그 두 번째 태블릿에 나온 자료인가 본데. 김기춘의 질책으로 블랙리스트 본격화됐다. 배상금 142억 가로챈 변호사. 코스닥 기업 삼킨 디지털 조폭.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고소. 뭐 이런 흉흉한 사건들이 사위면에 있습니다. 12면입니다. 중국 유학생 알바 구했다고 나오지 말라네요. 대학가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도 밀려 한국 대학생들 교직난. 그러니까 중국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쓴다고 한국인을 안 뽑는다 하는데 그렇답니다. 이거 최저임금 안 주려고 하는 거 이거? 외국인도 최저임금 줘야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도 줘야 돼요. 서울 방배동 모가 국회단지 명품 주택 전원주택촌으로 바뀐다. 뭐 그런 투기꾼들 그 입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반기문에 대해서 외신과 한국 정보가 서로 다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조선일보에서 반기문을 밀어주는 거는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은 문재인이 될 거예요. 문재인이 대선 후보 나올 거고 문재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반기문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없어. 반기문 본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유엔 사무총장이었다라는 점을 들고 와서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을 거고 선망을 받을 거고 좀 어줍지 않고 좀 정책도 모자라고 뭐 아무튼 생각도 없는 것 같지만은 아무튼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문재인의 대항마로서는 기능할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국 보수 언론들은 반기문을 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의 반대편이거든. 조선일보가 예를 들어서 반기문을 밀어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재인의 반대편이라서 그래요. 조선일보는 반민주당적인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반문재인적인 기사를 쓰죠. 예를 들어서 반기문이 문재인을 대체해서 민주당 영상에 나왔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기문적인 기사를 쓸게 이제 조선일보란 말이에요. 한국 쪽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들은 저는 별로 친빙하지 않습니다. 자, 12면입니다. 주말이 영하 13도랍니다. 이건 이제 파주 쪽 이야기인데 올해 최고의 동장군이 온다 라는 기사가 있고요. 취업 앞둔 대학 4학년 전공 바꾸기 가능해져. 이게 의미가 뭐가 있냐? 4학년 돼가지고 전과하면은 전과거든요. 전과 제도 관련한 건데 4학년 돼가지고 전과하면 그게 그 전공을 했다라는 이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난 잘 모르겠네. 유한 킴벌리 방향제 홈플러스 세정제 18개 제품 18개 제품 순서 유해 화학물질 과다 검출 뭐 이런 얘기 있고 제조업 취업자 7년 만에 감소세. 자 14면입니다. 우리 동네가 정치학 강의실 현장으로 가라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서울대 김희영 교수의 파격 실험 정치는 청와대 여의도뿐 아니라 동네에서 이뤄져 경험하라 라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네. 서울자치구 전국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분석해서 학생들 보고서를 묶어 책을 낸다. 자기는 공짜로 책을 내겠다. 일단 뭐 활동 자체는 좋은 것 같아. 내가 좀 비꼬긴 했지만은 제주도에서도 AI가 발견됐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요. 자 19면입니다. 바쿠이스 전면으로 트럼프 맞사위 백악관 고위직에 새끼들.
그러면 넘어갑시다. 별 전혀 뭐 영양가 있는 기사들이 없습니다. 20년은 모나면인데 뭐 모나면은 늘 그렇듯 특별한 기사는 없고요. 내가 모나 쪽에 관심이 많았다면 아마 모나면이 얘기할 게 많은 기사, 얘기할 게 많은 곳이겠죠. 난 별로 뭐 스포츠면도 뭐 특별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 27면입니다. 신문은 선생님 면인데 요 기사는 이번에는 정경유착이라는 걸 주제로 알카포네 정치인 고살마 억만장자 됐지만 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칼럼인가 요거는? 칼럼이라고 했나? 예, 요게 그 뭐 좋은 기사인데 조선일보에서 이런 말 하니까 좀 낯서네요. 네, 좀 낯설어요. 자, 28면입니다. 오피니언인데 재밌는 기사가 있네. 그 시간여행이라고 이제 과거 사건을 재조명하는 기사가 있거든요. 여성단체가 임신 안 하는 해 제정, 거리에서 피임기구 나눠주며 캠페인. 근데 요게 언제냐면은 74년입니다. 74년. 근데 요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여성단체가 자발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출산 억제를 국가 과제로 추진 중이던 1973년 말 주부클럽 연합회가 좀 과격한 캐치프라이즈를 내걸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관변단체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그 여성단체가 아니고 관변단체로서의 여성단체 이런 걸 했다라는 거를 또 친절하게 시간여행이라는 섹션을 통해서 보여주시네요. 주부클럽 연합회 냄새부터 이름부터 관변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그죠? 자, 힘의 외교로 가겠다는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칼럼이 있고요. 2% 부족한 보수의 부활. 98% 부족한 보수가 아니고요. 정치인들 전방 군부대 방분 자제하라. 뭐 이런 칼럼도 있고. 29면은 특별한 얘기 없고요. 이순신 관련한 글이 하나 있고. 30면입니다. 립싱크 케이팝 유감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모나보 차장이 적은 글인데 걸그룹 멤버들 가운데 3명만 라이브로 열창했을 뿐 나머지는 사전에 녹음된 음원의 입모양을 맞추는 립싱크로 노래 부르는 신용만 내고 있었다. 근데 도대체 이 기사를 적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립싱크하지 말라 막 그런 건가? 자, 문재인부터 증오의 고리 끊으라. 칼럼입니다. 갈등과 분열 증폭시켰던 친노의 행태가 친박을 거쳐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고 있다. 이 섬뜩한 패거리 정치 없애는 게 진정한 개혁. 제목이 곧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할 가치가 없다. 그 다음에 31면입니다. 중국의 소국 외교라는 또 칼럼이 있는데 이거는 글 주제가 뭔지 모르겠네. 그러나 최근 몸집이 커진 중국은 내정 불간섭이라는 외교 원칙을 잊었거나 저버린 듯하다. 예, 딱 이제 요게 내용이네요. 자, 목욕탕의 온고지신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그 제발 목욕탕에서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떠나보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뭐 이게 내용이네요. 이게 주제네요. 왜 쓴 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사설입니다. 한중일 군용기 50여 대 동해 대치 누가 관심 있나 라는 사설이고 트럼프는 일자리 전쟁, 우리는 대기업과 전쟁. 되게 선정적이시네. 트럼프처럼 미국처럼 이제 내수가 되는 곳에 트럼프처럼 그렇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 않나요?
박근혜 대통령부터 탄핵 심판 나와 당당하게 입장 밝혀라 라는 글도 있고요. 그 말고는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조선경제는 뭐 별일 있겠나. 경제 원로의 경고, 복합 불안 닥친다, 노동시장 붕괴 우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현재라는 사람인데 경제부총리였던 사람인데 올해는 인구절벽 원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투자 늘려야 뭐 이런 기사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연초 휴대폰 매점에는 손님보다 직원이 많았다,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고, 뭐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자, 이걸로 조선일보는 끝입니다.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네요. 그냥 뭐 외교 충돌, 그 중국하고 이제 일본 항공기 관련한 얘기 말고는 뭐 그냥 헌재하고 그런 얘기 드리고, 특검 얘기는 오늘은 별 얘기 없고. 자, 영상 끊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